여성이 폐경 후에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폐경이 오면 몸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모두 신체에서 일어나는 이 한 가지 변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난소는 난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호르몬도 만듭니다. 그런데 폐경이 오면 더 이상 난자를 생산하거나 배출하지 않게 되고 호르몬도 중단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보조 역할을 하는 부신에서 난소가 만드는 모든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경기의 부신이 강하고 안정적이라면 일반적으로 폐경기 증상이 거의 없고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신에 문제가 없는 한 폐경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부신이 누락된 호르몬을 대신하고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부신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것이 매우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폐경을 통해 여성이 불안감, 과도한 신경질, 수면장애, 초조함, 그리고 자율신경계라고 불리는 신경계 부분과 많은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으로 낮은 내성을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기본적으로 신체를 환경에 적응시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환경의 온도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교감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계는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의 특정한 기능들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더 높은 맥박수가 필요하고 혈류를 보상하기 위해 더 높은 혈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멈추면 부교감신경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은 모든 것을 진정시키고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폐경에 관해 흥미로운 점은 폐경 이후 여성의 교감신경계는 더 높고 부교감신경계는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폐경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에스트로겐 문제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걱정되는 뱃살을 없애기 위해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의사를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부교감신경계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과 회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인 회복 시스템이며 이 회복 단계에서 모든 지방 연소가 발생합니다. 교감신경이 너무 높고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면 무엇을 하든 뱃살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운동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지만 부교감신경계는 자극하지 않으므로 운동 패턴을 바꿔서 부교감신경계를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물을 마시고 불을 끄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는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계를 훈련함으로써 코티솔을 줄여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되고 복부가 평평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 방법입니다. 그 시스템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즉, 몸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균형과 비슷한 항상성을 재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좋은 운동, 예를 들어 언덕을 매우 빠르게 올라가면 교감신경계가 작동하여 맥박수를 치솟게 합니다. 헉헉거리면서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교감신경계는 최고조에 달하고 혈압이 정말 높아집니다. 그런데 멈추자마자 즉시 교감신경계가 멈추고 부교감신경계가 적극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아래로 밀어내는 파도와 같이 역할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맥박수를 차츰 낮추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몸 상태를 회복시키려는 활동적인 힘이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이 제 역할을 하도록 놔두는 것뿐입니다. 맥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부교감신경을 강화시켜야 하겠지만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람들은 운동할 때 무엇을 합니까? 운동하러 갑니다. 맥박수가 매우 높아집니다. 30초 정도 쉬었다 맥박이 조금 낮아지면 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로 다시 시작을 하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정말로 강해지도록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지만 부교감신경은 회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게 되고 결국 신체는 코르티솔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뱃살이 더 많이 생기고 잠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영상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반복 횟수와 운동 세트, 운동일 사이에 훨씬 더 오랫동안 휴식을 취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세트의 10회 반복 또는 특정 기간의 운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완전히 멈추고 맥박수가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사이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일주일 동안의 전체 운동량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과도하게 훈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이 완전히 회복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지내야 합니다. 회복 중일 때 부교감신경계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하던 사람이 일주일에 1번만 운동하도록 했을 때 마침내 체중 감량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복에만 집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잠을 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되려면 운동 강도와 스트레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운동 유형은 지속적인 운동입니다. 걷기나 하이킹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깅, 달리기, 마라톤 또는 장거리 운동에서 어떤 수위의 맥박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코티솔에 정말 나쁘고 부교감 신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호르몬의 하루 리듬은 수면 주기입니다. 심장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많은 일에 아주 좋은 이유입니다. 많은 휴식을 취하면서 짧은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과 통증을 동반하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더 많은 수면을 취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향상되므로 자동으로 수면이 개선됩니다. 특정 유형의 신체 활동에는 카이로프랙틱 마사지 물리 치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호르몬의 전구체인 DHEA는 특히 폐경기 동안 섭취하기에 정말 좋은 보충제입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면 많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에 적힌 하루 권장량만큼만 섭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복용하면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자동으로 교감신경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콜린, 비타민 B1, 비타민 D는 부교감신경을 증가시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불안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아슈와간다도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부교감신경계는 투쟁하거나 도피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교감신경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